3-2 덧셈과 뺄셈 영어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자, 견월망지라는 한자가 있는데요. 뭐 사자성어라고 할게요. 자, 견월, 달을 보기 위해서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끝을 보지 말고 손가락 끝이 가리키는 달을 보라. 그쵸? 자, 견월, 달을 볼 때는, 그쵸? 손가락은 잊어라.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달을 봐야지, 손가락 끝을 보고 달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견월망지. 손가락 끝은 잊으라는 거예요. 자, 불교 경전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자, 한자는 어려우니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없고, 그렇다고 한글로 번역을 해도 뜻이 어려우니 아이가 이해하기 쉽지 않고, 이런 뭐 견월망지와 같은 그런 사자성어를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한자도 어렵고, 또 국어로 표현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달을 보기 위해서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끝을 보지 말고 손가락 끝이 가리키는 달을 보라. 그쵸? 한글로 번역해도 어렵죠? 초등학교 수학에서도 이런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이 순서쌍은 11에서 18까지 더해서 한 자릿수를 덧셈해가지고 11에서 18하는 순서쌍인데 여기 왜 나왔을까요? 자, 읽어볼게요. 덧셈에서 두 수의 합이 11에서 18을 만족하는 순서쌍을 찾을 때 만들었던 표입니다. 순서쌍이죠. 자, 합이 12인 경우를 한번 볼게요. 자, 3이면 순서쌍 9, 4이면 8, 11을 만들 때요. 5일 때는 7, 6일 땐 6이요. 그쵸? 이렇게 해서 4개만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7일 때도 있죠. 파란색을 해볼게요. 자, 7일 때는 5, 8일 때는 4, 9일 때는 3까지 있는데, 자, 왜 4개만 썼을까요? 7개를 안 쓰고. 자, 덧셈에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므로 빨간색으로 처리한 순서쌍은 생략해도 된다. 자, 이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거를 아이들한테 가르칠 수 없으니, 그쵸? 7일 때 5, 8일 때 4, 9일 때 3일 때 순서쌍을 생략해도 된다. 이걸 설명을 못했던 거예요. 그쵸? 자, 왜냐하면 초등학교 수학에서는 교환 법칙, 이것도 한자가 쉽진 않아요. 교환 법칙이고요. commutative property, 그쵸? 이게 애들이 영어를 좀 아니까 교환하면 뭐 change라고 쓰면 좋은데 또 commutative예요. 이렇게 되면 영어도 어렵다는 얘기죠. 암튼 교환 법칙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 빨간색으로 처리한 순서쌍은 생략해도 된다. 이걸 못 가르쳐 준 거예요. 자, 교환 법칙 역시 한자와 영어 단어 모두가 어렵긴 합니다. 그러나 단어가 어려운 것이지 내용은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설명해야 한다고 엄친수는 주장합니다. 자, 그 단어는 어렵지만, 자, 3, 9, 4일 때 8, 5일 때 7, 6일 때 6,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써볼게요. 자, 7일 때는 5, 그쵸? 또 8일 때는 4, 아이고, 9일 때는 3. 자, 얘네들은 서로 앞뒤가 바뀌는 거야. 7하고 5, 5하고 7인데 이럴 때는 하나만 써주면 돼. 이게 교환 법칙이야. 라고 어이했던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 뒤에 있는 이 친구들은 안 써도 된다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그쵸? 덧셈에서는 교환법칙 성립해서 5,7이나 7,1나 똑같은 거 이런 거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쵸? 자, 뺄셈 왜 subtraction이라고 영어를 했을까요? 영어로 뺄셈의 개념을 공부하면
한글로 뺄셈을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더 명확하기 때문에 영어로 지금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자, 내용은 지금까지 덧셈만 공부한 관계로 이번에는 뺄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덧셈이 영어로 addition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사칙연산에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런 순서로 했기 때문에 영어로 공부할 때는 뺄셈부터 한다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을 보면 6 빼기 2 그쵸? 전체 6개에서 뭐 2개를 뺐어요. 일단 요 그림만 보면 그쵸? 2개를 이렇게 뺐기 때문에 그쵸? 2개를 이렇게 해서 뺐기 때문에 빼기 2를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이건 2개를 뺀 거네 라고 그쵸?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빼기 2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6 빼기 2는 얼마냐를 설명하는 그림인데요. 뺄셈을 감산이라 하므로 감수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그쵸? 감수. 자, 두 수의 뺄셈에서 뒤에서 빼는 수를 감수라고 합니다. 여기 빼기 2가 감수가 되는 거죠. 여기 빼기 2요. 그쵸? 빼기 2가 감수가 뒤에서 빼는 수를 감수라고 하고요. 그림에선 어린이 2명이 감수에 해당하며 테두리 묶어서 전체에서 제외시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6명이었는데 그쵸? 여기 2명. 자, 여기 2명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이제 4명이 남았다는 뜻이죠. 이 블럭으로 하면은 6개의 블럭 중에서 2개가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6 빼기 6 빼기 2라는 것을 한번 써볼게요. 자, 전체가 6개였는데 그쵸? 4개가 남은 거고 그러면 여기 2명은 이렇게 빠져나간 거죠. 그래서 6 빼기 2는 4. 2명을 감했더니 4명이 남았다.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는 한자로 이제 그 뺄셈의 그 개념을 배울 때는 이 전체에 해당하는 수를 피감수라고 배웁니다. 그쵸? 피감수. 이것도 쉬운 단어가 아니에요. 그쵸? 또 앞에서 뺄셈을 그 이유는 피해를 당한다. 자, 감수. 감해지는 뺄셈을 당한다는 뜻이 때문에 피가 붙은 것이고요. 그래서 피감수. 피감수는 전체에 해당하고요. 자, 이 정도 피감수로 감수는 감산하다, 빼다, 감산하다 이런 건 어린이들한테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피감수도 피해를 당하는 수야. 앞에서 뺄셈을 당하는 거야 라고 하면 피감수도 가르쳐 줄 수 있겠죠. 자, 이 정도의 한자 난이도는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도 되는 것이죠. 자, 그럼 subtraction을 영어로 정리를 해보면 자, 8 빼기 3은 5인데요. 자, 뺄셈이 영어로 subtraction인데요. 역시 감수에 방점을 둡니다. 그쵸? 감수에 방점을 둔다는 거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 볼게요. 뺄셈이 subtraction이기 때문에 자, subtract 빨간색 방점을 두고요. 감수는 subtrahend. 그쵸? subtrah에다가 hand, subtrahere, subtrahend라고 쓰는 것입니다. 자, 또 subtrahere는 어떤 동사냐면은 라틴어 동사 subtrahe다 subtrahere가 빼다는 뜻이고 거기 nd를 붙이면 동사를 명사해주는 전미사예요. 뒤에 붙었기 때문에 전미사죠. 자, 결국 동사가 명사가 됐다는 거는 이 nd는 nd가 붙으면 동명사라는 얘기죠. 즉 그래서 subtrahend는 빼주는 것이 됩니다. 명사가 된 거예요. subtrahere라는 동사에다가 nd가 붙으니까 빼주는 것, 즉 감수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동사 명사가 된 건 영어에서는 동명사라고 하죠. 근데 ing 같은 경우가
영어에선 대표적인데 라틴어에선 nd가 붙으면은 동사가 명사가 되는 것이라는 거. 자, 그럼 피감수는 아까 전체라고 했는데 피감수는 뭐냐면은 미뉴엔드예요. 그쵸? 자, 미뉴엔드, 미뉴에는 뭘까요? 그쵸? 라틴의 동사 미뉴에, 더 작아지다. 미뉴에, 작아지다는 뜻이고요. 똑같이 명사로 만드는 전미사 nd가 붙으면 그냥 작아지는 수. 그쵸? 그럼 미뉴엔드의 뜻은 뭐냐면 현재는 홀 전체이지만 현재는 8이에요. 8이지만 뺄셈을 당하면 나중에는 작아지는 숫자 작아지겠죠? 예, 그래서 미뉴엔드입니다. 지금은 크지만 뺄셈 오퍼레이션을 시작하면 8은 분명히 작아지죠. 그래서 미뉴엔드예요. 참고로 minute 이걸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냐면 이런 미뉴에는 minute 분도 있는데요. 분은 1시간에 60분의 1이니까 뭐 작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미닛이란 뜻도요. 자, 뺄셈은 피감수에서 피감수 빼기 감수 형태이므로 두 수의 차에 해당하는 것이 difference입니다. 그렇죠? 자, 뺄셈의 개념 위 그림에서 미뉴엔드의 현재는 훌이지만 뺄셈을 당하면 미래는 작아져서 different가 된다는 것이죠. 자, 영어로 하면 미뉴엔드. 현재는 훌로서 제일 크지만 subtrahend 뺄셈을 당하게 되면 결국 8은 자 5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difference가 된다는 것이죠. 자, 됐죠? 다음 페이지. 자, 여기 뺄셈의 개념이 있는데요. 요게 이제 3개가 빠지는 거예요. 2개가 빠지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가끔 이걸 보면은 자, 이걸 어떻게 쓰냐면은 자, 아이들이 이걸 보면은 2개가 빠졌어. 그러면은 3 빼기 2는 1 이런 식으로 풀 때가 많이 있죠. 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게 이제 영어 뜻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피감수와 감수라는 단어가 어렵다고 하여 아이들에게 뺄셈은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게 뺄셈이야 라고 가르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자, 이 문제를 이거 큰 수 3 작은 거 뺐어. 무조건 빼기 2에 아이들이 이렇게 포커스 돼 있으면 꽂혀 있으면 먼저 머릿속에서 빼기 2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빼기 2를 빼기 2를 생각하고 그쵸? 빼기 2를 생각하고 그쵸? 큰 수 3에서 2 뺐네 해서 3 빼기 2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정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 영어 개념에서 배웠는데 먼저 전체가 얼마냐 후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홀이 얼마냐를 찾아서 자, 피감수 미뉴엔드를 5로 정하고 전체는 5예요. 그쵸? 빼는 수 감수는 2개 뺀 건 확실하죠. 잘못 계산하거나 제대로 계산하거나 일단 빼기 2는 머릿속 생각은 들어요. 그쵸? 근데 홀이 뭐냐는 거를 찾는 게 먼저라는 거죠. 자, 여기서는 전체가 오기 때문에 피감수는 5고 감수는 2라는 것이죠. 그래서 뺄셈식 5 빼기 2는 3이고 자, 3이 피감수가 아니라 이 3은 전체에서 2를 빼고 남은 뺄셈의 결과 즉 두 수의 차가 3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식은 한번 써보면 그쵸? 자, 홀 5가 되고 빼기 2는 그림상으로 명확하죠. 5 빼기 2는 3 그래서 한자로 하면 이거는 감산을 당한 감수부터 할게요. 뺄셈이니까 이거 감수 그쵸? 그리고 또 2개를 뺀다는 그림이 명확히 나타나 보이죠. 그쵸? 그 다음에 뺄셈이니까 감수 위주라고 감수를 당하는 거 뺄셈을 당하는 거 피감수 그쵸? 그래서 피감수에서 감수를 빼주면 그 차이는 3 3이 되네요. 3 그쵸? 자, 이렇게 뺄셈의 개념에 대해서 메모리 잘 하시고요.
그림을 보고 즉각적으로 이렇게 마이너스 2, 큰 수에서 빼기 2를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뺄셈의 개념대로, 뺄셈의 개념, 그쵸? 뺄셈의 개념대로 문제를 구성을 해서 풀면은 5 빼기 2는 3. 절대 틀릴 수 없는 것이죠. 자, 덧셈은 영어로 addition입니다. 예를 들어서 8 더하기 3은 11이라는 계산인데요.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거는 P자가 붙어요. 그래서, 덧셈은 가산, 더하는 거니까 가수부터 할게요. 가수. 자, 더하는 수가 3인데요. 그럼 앞에 있는 거는 그냥 P가수라고 하면 되겠죠. 자, 가수라고 하고 앞에 있는 건 P가수라고 한다. 근데 우리 한자로는 가수와 피가수를 구분해 주는데 영어로는 모두 add입니다. 그쵸? 자, 뭐 add도 add라는 동사에다가 nd를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동명사가 돼서 그냥 더하는 수, 더해주는 수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addition을 이렇게 풀이할 때는 피가수와 가수가 모두 add이기 때문에 많이 심플해 보이죠. 자, 왜 그러면은 똑같은 영어로 add만 쓸까요? 이것 또한 영어로 설명드리면 해답이 나오는데요. The numbers to be added together are called addend. 그쵸? 그냥 같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쵸? 같이 더해지기 때문에 구분하지 말고 그냥 addend라고 쓰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수와 가수 구분하지 말고 addend로 하자. 그 이유는 덧셈에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므로 굳이 피가수와 가수를 구분 안 해도 된다는 것이 미국인들의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그쵸? 자, 그래서 영어를 보면 원래 그런 뜻들이 잘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쵸? 에든드라고 쓴 거는 야, 두 개를 같이 더하는 거잖아. 그 교환 법칙이 있는 거야. 그쵸? 자, 이렇게 여기서도 또 교환 법칙이 설명되면 아이들에게 그쵸? 이 순서상의 교환 법칙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결론적으로 교환 법칙, 피감수, 감수, 덧셈에서 피가수, 가수. 아이들에게 모두 어려운 한자 단어이지만 그럼에도 어머니가 이 내용을 잘 소화하셔서 어머니만의 비법, 레시피로 아이들에게 차근차근 가르쳐 줘야 한다고 엄친수는 강력히 주장합니다. 자, 오늘 수업도 판서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보충은 없고요. 이 동영상 하나로 끝낼게요. 자, 제목 다시 보면 덧셈과 뺄셈 영어 표현